안녕하세요. 이민아 분석위원입니다. 오늘은 9월 13일에 열리는 해외 축구 라리가와 세리에 A, 새벽 3시 45분 엠폴리 대 AS 로마, 새벽 4시에 열리는 알메리아 대 오사수나 경기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최종 조합픽 및 배팅 내역은 댓글 하단에 있는 가족방에서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 다른 많은 경기들도 각 분야별 분석가님들이 픽을 드리고 있으니 조건 없는 가족방으로 오셔서 조합픽 받아가세요. 먼저 엠폴리 대 AS 로마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엠폴리 홈에서 열리는 경기입니다. 엠폴리는 0승 4무 1패의 성적으로 현재 순위 15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AS 로마는 3승 1무 1패의 성적으로 현재 순위 6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양팀 공격력과 수비력 비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엠폴리는 전체적으로 4개의 득점을 기록하고 있으며 홈에서의 1득점 그리고 원정에서의 3득점입니다. 전체적인 평균 득점률은 0.8, 홈에서의 평균 득점률 0.5입니다. 원정에서의 평균 득점률은 1.0입니다. 엠폴리는 전체적으로 5실점을 기록하고 있으며 홈에서의 1실점, 그리고 원정에서의 4실점입니다. 전체적인 평균 실점률은 1.0, 홈에서의 평균 실점률 0.5, 그리고 원정에서의 평균 실점률은 1.3입니다. AS 로마는 전체적으로 6개의 득점을 기록하고 있으며 홈에서의 4득점, 원정에서의 2득점입니다. 전체적인 평균 득점률은 1.2, 홈에서의 평균 득점률 2.0, 원정에서의 평균 득점률 0.7입니다. AS 로마는 전체적으로 5실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홈에서의 0실점, 그리고 원정에서의 5실점입니다. 전체적인 평균 실점률은 1.0, 홈에서의 평균 실점률 0.0, 원정에서의 평균 실점률은 1.7입니다. 양팀의 최근 맞대결 전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일 AS 로마 홈에서 열린 경기 2대 0으로 AS 로마가 승리 가져갔습니다. 10월 7일 엠폴리 홈에서 열린 경기 0대 2로 AS 로마가 승리 가져갔습니다. 3월 12일 AS 로마 홈에서 열린 경기 2대 1로 AS 로마가 승리 가져갔습니다. 10월 4일 AS 로마 홈에서 열린 경기 2대 0으로 AS 로마가 승리 가져갔습니다. 1월 24일 엠폴리 홈에서 열린 경기 2대 4로 AS 로마가 승리 가져갔습니다. 양팀의 키 플레이어로는 엠폴리의 라모스와 AS 로마의 디발라입니다.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이어진 엠폴리의 무승 행진은 쉽게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난 시즌에는 전반기에 예상보다 훨씬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많은 승리를 따내기라도 했지만 이번 시즌은 초반부터 완전히 가라앉고 있습니다. 현재 단 1승도 거두지 못한 상황입니다. 리그 5경기 4무 1패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나마 리그 개막전에서 스페치아에게 0대 1로 패한 이후 나머지 4경기는 모두 비기면서 승점을 긁어 모으는 데에는 성공했습니다. 특히 피오렌티나와도 무승부를 거둔 것은 엠폴리 입장에서는 큰 성과입니다. 직전 경기에서는 이번 시즌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살레르니타나와 무승부 2대 1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시즌 현재까지 팀이 기록한 4골 중 절반인 2골을 한 경기에서 기록할 정도로 모처럼 공격적으로도 활발한 모습을 보여줬던 엠폴리였습니다. 지난 시즌부터 꾸준히 엠폴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골 결정력 문제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결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쉽게 승리를 따내지는 못했지만 엠폴리 입장에서는 의미 있었던 경기가 바로 직전 살레르니타나와의 리그 5라운드 경기였습니다.
그동안 공격진이 계속해서 침묵을 지키면서 경기를 제대로 풀어가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모처럼 공격진이 화끈하게 응답을 했기 때문인데요. 마티아 데스트로를 벤치로 보내고 본격적으로 선발 기용되고 있는 마르틴 스트라노가 드디어 세리에 A 무대 데뷔골을 터뜨린 데 이어 큰 기대를 안고 아탈란타에서 데려온 샘 라머스 역시 첫 골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선 라인에 마르코 피아차까지 가동이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최전방의 두 선수가 조금씩이라도 찬스를 해결해 줄 수 있다며 엠폴리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거기다 세바스티아노 푸페르토도 다행히 부상에서 일찍 복귀하면서 수비진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비진의 푸페르토가 복귀했지만 아직 남은 또 한 명의 자원이 있습니다. 바로 센터백 로렌조 토넬리입니다. 토넬리까지 돌아와야 제대로 된 엠폴리의 수비진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드필더 톰마소 발란지가 부상으로 이번 경기 뛰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윙어 니콜로 캄비아가 공격수 마티아 데스트로 역시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생각보다 시즌 초반을 잘 풀어가고 있는 AS 로마입니다. 사실 이번 여름 이적 시장 정말 끝장나게 잘 보내긴 했습니다. 프리로 풀린 파울로 디블라를 결국 품에 안은 상황에서 또 다른 FA 대여 안드레아 벨로티까지 영입하면서 공격 라인을 완벽하게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거기다 계속해서 FA로 네마냐 마티치의 지오르지노 바이날둠을 데려오면서 이적료 한 푼 들이지 않고 큰 전력 상승을 일궈냈기 때문입니다. 특히 디발라의 영입은 결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간 AS 로마 그리고 주제 무리뉴 감독의 큰 문제로 지적이 되던 공수 간격 및 중원 삭제 문제를 온전히 디발라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로렌조 펠레그리니의 부족한 탈압박 문제 역시 디발라가 이선에서 뛰면서 해결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AS 로마는 5경기 3승 1무 1패의 성적으로 지난 시즌에 비해 훌륭한 출발을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직전 라운드의 경기가 문제였습니다. 오디네세를 상대로 0대4의 치욕스러운 대패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주종 유로파리그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미 에이브러햄, 파울로 디발라, 로렌조 펠레그리니, 레오나르도 스피졸라 등이 핵심 선수들이 모두 선발 출정을 했기 때문에 더욱 충격이 큰 패배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로 보이는 리 칼스도르프의 부진이며 지난 시즌 사실 칼스도르프는 크게 혹사를 당하긴 했습니다. 이렇다 할 백업 자원이 없는 상황에서 리그, 코파 이탈리아,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등 모든 대회를 거의 혼자서 소화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여파가 이번 시즌에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즌의 영향력은 실종됐으며 공격 가담도 날카로움을 잃었습니다. 거기다 수비 쪽에서는 최근 계속된 실수를 저지르고 있기도 한 상황입니다. 직전 우디네세와의 경기에서도 사실 칼스도르프의 치명적인 실수 탓에 실점을 내준 로마는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리뉴 감독의 전략에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디발라라는 리그 최정상급의 테크니션을 데려왔지만 여전히 수비 지역에서의 소위 말하는 웅축구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유로파 리그에서도 루도고레츠에게 1대2로 패하는 수모까지 겪고 말았습니다. 결국 타미는 어깨 부상으로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벨로티가 자신의 진가를 보여줘야 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소속팀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몸 상태도 100%가 아닐 것이고 측면으로 빠지는 움직임이 많다 보니 필연적으로 디발라와 겹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이선 윙백 자리에서 모두 제 몫을 해줄 수 있는 스페탄 엘샤라위의 부상 역시 큰 타격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니콜로 자니올로의 부상이 가장 아쉽습니다. 있을 때는 탐욕스러운 플레이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지만 없어 보니까 빈자리가 체감이 되는 상황입니다. 과연 AS 로마가 두 번의 큰 충격에서 빠르게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인지 주목이 되는 경기입니다. 우디네세에게 0대4 기록적인 대패를 당한 데 이어 한 수 아래의 루도고레츠에게도 1대2 패배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두 번의 경기에서 AS 로마는
자신들의 문제점을 모조리 압축해서 보여줬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선수비 후 역습을 컨셉으로 하는 팀에게 이상할 정도로 약점을 보인다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AS 로마의 기본적인 전술에도 영향이 있는데 상대에게 강하게 압박을 하는 대신 수비 지역에서 웅크리는 AS 로마의 특성상 상대가 똑같은 컨셉으로 나올 때 상대 패스를 빠르게 끊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대 역습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공수 간격은 더욱 넓어지게 됩니다. 바로 그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던 우디네세였고 결국 대승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엠폴리의 축구 전략 또한 앞선 팀들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무리뉴 감독이 두 번의 패배에서 교훈을 얻었기를 바라며 그렇지 않다면 가뜩이나 최전방에서 외롭게 상대 수비수들과 싸워주며 동료들에게 찬스를 만들어주던 타미가 사라진 상황에서 AS 로마는 더욱 철저하게 당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추천 픽으로는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합니다. 스포츠에 100% 적중률은 없지만 100% 수익률은 있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베팅은 바로 저희는 4,300명이나 되는 대규모 무료 가족방을 운영 중입니다. 다수의 각 분야별 전문 패널분들의 분석을 받아서 조건 없이 매일 무료로 정보 및 분석 조합을 받아보세요. 두 번째로 알메리아 대 오사수나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알메리아 홈에서 열리는 경기입니다. 알메리아는 1승 1무 2패의 성적으로 현재 순위 14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사수나는 3승 0무 1패의 성적으로 현재 순위 6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양팀 공격력과 수비력 비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메리아는 전체적으로 4개의 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홈에서의 3득점 그리고 원정에서의 1득점입니다. 전체적인 평균 득점률은 1.0, 홈에서의 평균 득점률 1.5입니다. 원정에서의 평균 득점률은 0.5입니다. 알메리아는 전체적으로 5실점을 기록하고 있으며 홈에서의 3실점 그리고 원정에서의 2실점입니다. 전체적인 평균 실점률은 1.3, 홈에서의 평균 실점률 1.5, 그리고 원정에서의 평균 실점률은 1.0입니다. 오사수나는 전체적으로 6개의 득점을 기록하고 있으며 홈에서의 6득점, 원정에서의 0득점입니다. 전체적인 평균 득점률은 1.5, 홈에서의 평균 득점률 2.0, 원정에서의 평균 득점률 0.0입니다. 오사수나는 전체적으로 3실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홈에서의 2실점 그리고 원정에서의 1실점입니다. 전체적인 평균 실점률은 0.8, 홈에서의 평균 실점률 0.7, 원정에서의 평균 실점률은 1.0입니다. 양팀의 최근 맞대결 전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7일 오사수나 홈에서 열린 경기 2대1로 오사수나가 승리 가져갔습니다. 2월 11일 알메리아 홈에서 열린 경기 0대1로 오사수나가 승리 가져갔습니다. 9월 8일 오사수나 홈에서 열린 경기 3대1로 오사수나가 승리 가져갔습니다. 1월 27일 알메리아 홈에서 열린 경기 0대1로 오사수나가 승리 가져갔습니다. 1월 28일 알메리아 홈에서 열린 경기 0대0으로 승부 결정나지 못했습니다. 양팀의 키플레이어로는 알메리아의 라마자니와 오사수나의 아빌라입니다. 홈팀인 알메리아는 엘리아고 바비치가 포진하고 있는 센터백 라인에 치명적인 결함이 존재합니다. 상대 공격수가 본인들의 페널티 박스 안으로 들어와서 좋은 포지션을 선점하려고 할 때 센터백 입장에서 최대한 상대 공격수가 볼을 편안한 상황에서 잡을 수 없게끔 최대한 방어를 해줘야 하는 부분인데 방해는커녕 오히려 상대 공격수가 본인들의 페널티 박스 안에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는 듯한 수비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대신해서 선발 출전할 만한 알메리아 벤치 자원을 살펴봤을 때 프랑스 출신의 멘데스가 가장 유력해 보이지만 멘데스는 최근까지 프랑스 2부 리그 혹은 3부 이하의 하부 리그를 경험하고 이제 막 스페인 1부 리그 팀에 입성한 선수이기 때문에 아직 1부 리그 실전 경험이 많이 부족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메리아의 루비 감독은 별다른 대안 없이 엘리아고 바비치 센터백 조합을 이번 오사수나 전에서도
중에서도 선발 출전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렇게 불안한 알메리아의 센터백 듀오를 상대로 오사수나의 플레이메이커 브라사냐기 날카로운 측면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통해서 상대 수비 시선을 끌어주며 또한 페널티 박스 안에서는 오사수나가 자랑하는 스트리머 아이마르 오로스가 순도 높은 골 결정력으로 득점을 올릴 공산이 커 보입니다. 시즌 개막 이후 좋은 흐름과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오사수나입니다. 오사수나는 저번 4라운드 라요전에서 중앙 미드필더 브라타냐기 순간적으로 상대 페널티 박스 측면 지역으로 대각선 침투에 들어가며 상대 수비 시선을 끌어주면서 전체적인 상대 수비 시선이 브라타냐기에게 끌려있는 그 타이밍에 슈팅 기회를 노리고 있던 아이마르 오로스에게 볼이 연결되며 첫 번째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후반 종료가 다가오는 시점 모로코 특급 에잘줄리가 상대 하프 스페이스 수비 조직을 무너뜨리는 환상적인 드리블을 선보이면서 루벤 가르시아에게 득점 기회를 떠먹여주는 형태로 결정적인 어시스트를 제공하며 2대1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세트피스 수비 상황에서 페널티 박스 부근에 많은 수비 숫자가 모여있긴 하지만 사실상 숫자는 무의미할 뿐이며 의미 없는 동작과 아쉬운 수비 집중력으로 인해서 상대에게 실점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르사테 감독이 이번 경기를 준비해 나가는 데 있어서 특히 세트피스 수비 조직을 더욱 재정비해서 이번 5라운드 알메리아 원정 경기를 준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메리아는 홈 1승 1패로 선전 중입니다. 그리고 오사수나는 리그 첫 원정이었던 베티스전에서 0대1로 패배했습니다. 또한 오사수나는 수비수 페냐, 미드필더 오로즈 등이 부상으로 결장이 유력 및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사수나는 최근 라요와의 홈 승부에서 2대1 승리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오사수나는 리그 순위 6위로 알메리아보다 리그 순위표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알메리아는 최근 바야돌리드 원정 패배로 분위기가 다운되어 있습니다. 승패가 나뉘지 않을 수도 있는 경기가 될 수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최근 두 번의 승부에서 모두 한 골 이하를 주고받았던 걸 보면 3골 이상의 득점은 나오기가 어려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추천 픽으로는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합니다. 금일 준비한 해외 축구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이민아 분석위원이었습니다. 이 밖에 다른 많은 조합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끝없이 국내 최고의 스포츠 분석가님들을 스카우트하고 있습니다. 모든 스포츠 픽이 준비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조건 없는 무료 가족방으로 오셔서 문의주세요.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오픈 링크로 주시면 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